출퇴근 30분 시대 3대 혁신 전략 GTX 시대를 개마하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GTX로 어디든 30분대 출퇴근할 수 있도록 보시면은 현재 수소에서 동탄까지 75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19분. 획기적이죠. 이거 정말 획기적이야.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단축됩니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현재 1시간 10분도 걸리는데 20분. 와, 올해 개통입니다. GTX-B도 혁신이죠. 인천에 서울역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무려 30분. 또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75분까지도 걸리는데 23분. 저 위에 의정부 위에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75분 30분으로 단축이 되고, 또 수원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7, 80분 걸렸던 게 27분.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됩니다. 이랬는데 이게 또 확장이 되는 거죠. A 노선은 동탄까지였는데 어디까지? 평택까지. 또 B 노선은 원래는 마석이었는데 가평을 넘어서 춘천까지. 이러다가 강릉까지 가겠죠. 강릉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신호선은 원래는 화성까지였는데 오산을 넘어서 평택을 넘어서 천안과 아산. 이러다 천안, 세종, 대전, 대구, 부산까지 가겠죠. 그리고 추가로 D노선, E노선, F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D노선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역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부천으로 갑자기 축소가 되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김부선이냐 머리 삭발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용산으로 가고, 용산도 안 된다, 김용선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했는데 탐탁지 않아 했죠. 왜냐면 인포는 워낙에 골드라인 굉장히 힘든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삼성역까지 연결을 하네요. 나아가서 3기 신도시 교산 쭉쭉쭉쭉 원주면은 나중에 동해에 삼척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GTX-E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천 대장 3기 신도시죠. 그리고 연신내, 광운대, 또 3기 신도시 왕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독소도 있네요. 독소 여기도 재개발이 한창인데 사람들이 독소도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투자금 3억대, 4억대 초반 이렇게 해서 수도권 재개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외곽지죠, 사실. 또 한강도 바라볼 수 있고, 한강도 바라볼 수 있는데 투자금이 3억대.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한테도 많이 질문도 오고 하는데, GTX 노선에 힘입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겠네요, 보니까. 투자금이 저렴한데, GTX도 있어? 투자할 만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F노선, 외곽 순환도로처럼 한 바퀴 삥 도네요. 잘 보시면은, 대구, GTX-A죠. 또 GTX-B, 부천 종합운동장, GTX-C, 수원, 또 왕숙, 독소도 GTX-E 노선, 의정부, GTX-C죠. 이런 식으로 GTX 연결하는 노선이 GTX-F다. 이거를 크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GTX 노선 체계를 보여주고 있죠. 어디든 30분 이내로 여기 서울역, 청량리, 삼성역 출퇴근을 할 수 있게 교도보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GTX 시대의 취지인데, 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충청권 보시면은 조치원, 강경, 옥천 등등 해서 아무래도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복지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나주 혁신 도시랑 광주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연계가 좀 부족한데 나주에서 광주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철도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거죠. 강원권도 있습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빠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경춘선 연결되는 거네. 청량리에서 쭉쭉쭉쭉 춘천 또 속초까지. 또 마찬가지로 여주에서 원주, 이거는 경강선이죠. 원주에서 이제 앞으로는 판교까지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구 경북권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천, 의성, 경산 등등 외곽이죠. 이런 외곽들을 대구 가운데 두고 빨리빨리, 원래 이런 데들이 김천, 구미 이런 데들이 일자리가 많거든요. 대구는 일자리가 좀 부족하고 철도를 깔아서 출퇴근할 수 있게 해준 거고, 부울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산에서 또 마산, 녹산 이런 데들 보면은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울산 이런 데도 일자리도 워낙에 많으니까 부산에서 마산이라든지 빨리빨리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지방은 사실. 그렇죠. 그나마 지방에서 관심이 있는 게 CTX라고, 충청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원래는 GTX가 그레이트잖아요. 지가 예전에는 경기도였거든요. 근데 그레이트로 바뀌었죠. 그레이트로 바뀌긴 했는데, CTX 같은 경우는 충청권을 다 연결을 하는 거죠. 천안, 대전, 청주를 다 연결을 해서 한 생활권을 만들고 나아가서 서울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목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수도권 GTX죠. 수도권 GTX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혁명이에요, 혁명. 일산에서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기존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1시간 20분? 어마무시하게 걸리죠. 그런데 GTX가 딱 생기면은 22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1시간 20분 걸렸던 게 22분으로. 요금을 살펴보니까는 기존 지하철보다 한 2배 정도 비싸요. 기존 지하철은 2,000원이었는데 GTX는 일산에서 삼성까지 4,300원 예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바뀔 수 있어요. 막상 개통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4,300원 정도 왕복으로 타고 한 달 내내 탄다고 하면 지하철은 8만원 정도, 근데 한 17만원, 2배 정도 늘어났네요.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타겠죠, 당연히. 1시간 20분 걸렸던 게 20분으로. 앞에 1시간이 삭제가 되는데. 이거는 혁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GTX-A는 올해 9분 개통이고, 앞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서울 중심부 빨대효과가 생기겠죠. 강남이 수도권 최대 상권인데 20-30분 내로 다 도달이 가능하다면 동네 상권에서 약속을 잡겠습니까? 다 강남에서 잡겠죠. 그러면은 기존 상권은 쇠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은 곧 상권이 무너지게 철저한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GTX 역세권 여부에 따라서 집값의 양극화도 굉장히 커지겠죠. 상권 및 일자리 접근성의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GTX 여부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족 기능이 떨어지는 지역은 위험합니다. 경기 남부 라인들, 수원, 동탄, 평택 이런 데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들은 좀 덜하겠죠. 그런데 서울에 철저하게 종속된 서울 출퇴근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은 배드타운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잠만 자는 곳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거주 기피 지역이 거주라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집값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GTX가 처음 이게 구상했던 게 그때가 2009년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0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되게 심플했어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그때 A, B, C 일부만 있었는데 다 확장이 되고 D, E, F까지 생기다 보니까는 다른 모습이죠.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 GTX 지난다, 교통 호재, 부동산 들썩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호객론을 봐도 화서역 파크프루즈 1등, 4등, 5등 다들 화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스타필드가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 평택, 병점, 동탄역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2009년 GTX가 처음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 GTX-A 착공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올해 GTX-A 일부 개통이 됩니다. 수서역에서 동탄역 올해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고, 운정에서 서울역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에 전 구간 개통되는데 삼성역만 빠져요. 삼성역만 빠지고 삼성역은 2028년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사실. 그러니까 2009년에 계획을 해서 15년이 지나고 GTX-A 개통입니다. 그것도 일부 개통. 그리고 GTX-C 착공이죠. B는 아직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GTX-D도 이 F를 보면 이게 언제 착공할지 가늠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15년 지나서 GTX-C도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 A는 올해 개통인 거고, 이것도 GTX-D, F도 앞으로 15년 뒤면은 2039년이죠. 2039년에 일부 개통하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에 너무 매몰돼서 어디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삼류입니다. 삼류. 호재를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투자자는 호재가 나오면은 매도할 생각을 해야 돼. 매도하고 상급지 갈 생각을 해야지. 매수한다? 삼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십시오. 호재 터진다? 매도 시그널이구나. 악재 터진다? 매수해야 되는 시그널이구나.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야. 가격.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GTX 계속 빌드업을 쌓은 거야. 사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같은 하락장 가장 호재입니다. 이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그래서 호재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상급지로 가야 된다. 악재가 터지면은 사야 된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리고 잘 보면은 어디든 운정이든 인천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중심지로 빠르게 갈 수 있죠. 외곽지, 교통 불모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 내로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보면은 외곽에서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거는 중심지에서 어디든 빨리 나갈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권도 여기가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춘천에도 부자가 있고 원주에도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원주는 무실동이라든지 춘천은 뭐 온이동이라든지 여기에 가장 좋은 아파트 대형이 살겠죠. 서울 못지않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지방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방도 부자들이 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춘천에 부자야. 그리고 춘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강남에 살면서도 춘천까지 출퇴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GTX 타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춘천에 사업장이 있으면 춘천에서 가장 좋은 집은 거주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중심지에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게 GTX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각지 분명히 호재이긴 해요. 더더더호재는 이런 중심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전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상급지로 나아가셔서 원하는 집 다 등기 치셨으면 좋겠습니다.